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원재입니다. 첫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주제는 플랫폼이고, 우리 사회학회 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이제 초연결 비대면 관계로 이제 바뀌는 중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사회학자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의 방식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이 진짜 플랫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더 깊게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변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사회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던 요인들이 이 새로운 환경 내에서 특히 2020년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저는 그중에서 세대를 맡았습니다. 자, 세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20대는 무엇인가, 또 50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50대는 또 386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사회학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사회학 중에서도 역사 사회학적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대는 무엇인가, 50대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20대와 50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20대와 50대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가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영화 1987입니다. 1987이 어떤 해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고 이 영화가 무엇에 관한 영화였는지 아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영화에서 당시의 20대와 당시의 50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가치의 대립이기도 하고 이념의 대립이기도 하고 또 도덕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고문 경찰로 나오는 김윤석 배우가 맡았던 그 고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문 장면은 사실상 그 임철우 작가의 붉은 방의 한 장면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왔던 대사들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최달식이라는 형사가 자기 50대죠. 50대인데 6.25 때 자기 가족한테 닥쳤던 일을 회상을 해요. 회상을 하면서 자기 가족 앞에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가족이 학살됐던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치와 이념의 대립 이전에 기억의 대립이라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당시 20대 대학생들에게 7년 전이면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총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7년 동안 수많은 친구들이 건물의 옥상, 거리,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기억을 안고 이 날카로운 두 개의 기업이 대립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기억 중에 어떤 기억에 여러분 더 특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영화의 맥락에서는 젊은 세대가 나머지 세대를 밀어내는 이후의 역사를 저희가 알고 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가치를 어느 한쪽에 부여를 하지만 이런 대비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대립입니다. 이 당시에 20대가 당시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반해서 지금의 20대는 당시의 20대보다 좀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일종의 플랫폼이죠. 얼굴이 없고 도저히 도덕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오늘날의 20대와 50대의 관계가 1987의 20대와 50대의 관계와 다르냐는 겁니다.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여기서 20대는 얼굴이 없는 것 같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뭔지를 제가 최근에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서 발견해냈는데 그 코드를 상징하는 말은 수만휘라는 말입니다. 역시 여러분 아시나요?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며. 자, 20대의 기억이란 사회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화는 어떤 것이죠?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대부분 결정하는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20대는 그것이 초중등 그 긴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수만 휘를 보고 달려오게끔 강요받아왔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재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한 세대가 지금의 20대에게 그 수만 휘를 강요했던 세대가 너무나 놀랍게도 사실은 오늘날의 50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둘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면 이 둘이 서로 다른 1987의 기억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386과 그다음에 지금 수만 휘만 생각하고 살았던 지금의 20대 사이의 대립이
어떤 또 저희가 도덕적 정당성을 어느 한편에 부여함으로써 저희가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국의 20대와 50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해왔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입니다. 이 인구 구조를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죠. 20대와 50대를 제가 색을 칠해놨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게 무엇이죠? 인구의 차이죠. 인구의 차이는 사실은 그 사회의 문화와 담론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청중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현재 50대가. 그리고 50대가 대학을 가던 시기에 대학 진학률과 지금의 대학 진학률을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식자 대접을 받았어요. 최소한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후로 어떤 시대의 담론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끌어오면서 사실은 평생 문화적 정당성, 문화적 권위 자체를 굉장히 누려왔던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의 20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척박합니다. 왜냐하면 수만 희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수도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당연히 야 이거 지금 50대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50대의 시선으로 자꾸 20대를 지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걸 다음에 분석 결과를 통해서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198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나왔던 13,559편의 논문에 나온 제목, 주제와 초록 녹차에 대한 자연어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당시에 이 기간 동안에 논문을 썼던 사람의 수는 1,818명입니다. 자, 이 분석을 통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느 시대건 30, 40대가 이제 대체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대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을 가장 강력하게 한 건 어느 시대건 50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는 굉장히 마이너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시대를 관통해서 봤을 때 20대 세력이 비율상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폭이 가장 적어서 저는 이 점을 되게 이제 특이하게 봅니다. 왜 특이하게 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사이즈가 많으면 그리고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원의 크기는 저희가 그 단어들 사이의 연결이라든지 단어의 가지수를 가지고 한 집단이 얘기했던 그 말들의 다양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이 크면 말의 다양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2020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근 정권과 직전 정권의 386은 50대고 그 이전에 386은 40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여러분 주목하실 거는 이 386이 지금의 50대가 시대를 관통하면서 내부의 응집성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동일한 담론과 동일한 내용의 말을 몇십 년에 거쳐서 꾸준히 해오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구 구조에서도 보셨듯이 어떻죠? 사람은 가장 많아요. 이게 지금 특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집단이 큰데 내부의 응집성과 인티그리티는 굉장히 높은 집단이 현재 386의 우리나라 386의 역사적 특성인데 제가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20대는 매년 시기를 달리할수록 새로이 출현을 하는데 그리고 사람 수도 작은데 이들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방탄소년단을 만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대와 50대의 관계, 오늘날 20대, 50대의 관계는 특권적인가? 이거는 20대와 50대의 단어 사용을 통해서 지난 80년대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20대와 50대의 거리를 봤더니 모든 연령 집단에서 20대와 50대는 항상 가장 먼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처럼 당시에 고문하는 경찰과 저항하는 젊은이, 오늘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어 들어가 있는 20대와 어떤 리더십의 어떤 한복판에 서 있는 386, 이들 사이의 거리에 적어도 어떤 생각의 방식이라든지 다양성의 측면에서 어느 누구가 특권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의 문제, 앞으로의 방향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지금 작지만 내부의 어떤 다양성을 점점 더 넓혀나가고 있는 20대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 방향을 좀 더 의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패권을 유지했던 50대는 앞으로 좀 더 이들을 바라봐주고 경청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을 결론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